안녕하십니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무려 20억 원을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눈치채면 오히려 해킹한 전화번호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하며 골탕을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첫 소식 윤파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부산 감전역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112 문자 신고가 접수됩니다. 열차 7대가 무정차 통과하며 수색했지만 결국 가짜였습니다. 해킹당한 스마트폰에서 주인도 모르게 보내진 메시지였습니다. 36살 김모 씨 등 15명은 지난해 1월부터 중국의 콜센터를 차려놓고 전화 금융 사기를 벌였습니다. 먼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며 스마트폰에 해킹 앱을 깔게 했습니다. 어플을 깔아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그런 거 할 줄 모른다니까 왜 그런 것도 못하냐면서 사람을 막 연락을 주고 막 그런. 해킹된 전화기는 보이스피싱 일당 손에 넘어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은 피해자가 실제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면 곧바로 이들의 콜센터로 연결되는 방식. 피해자들은 꼼짝없이 속고 말았습니다. 이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은 이 전화가 이 해당 기관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콜센터 조직에게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더욱 쉽게 속아 넘어가서 범행 도중 상대가 눈치채면 전화기에 저장된 번호들로 황당한 문자를 보내 골탕을 먹였습니다. 아내에게 이혼하자, 회사 상사에게는 돈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멋대로 전송했습니다. 반면 자신들의 발신 번호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중국에서 걸려오는 인터넷 전화가 이 중개 기기를 거치면 010으로 시작되는 국내 전화번호로 조작됐습니다. 번호 조작 중개소까지 운영하며 1년간 챙긴 돈은 20억 4천만 원. 피해자는 20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중국에서 잠적한 2명을 수배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김대근 사상구청장이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관위가 문제 제기한 방송토론회 고의불참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 선거자금과 관련해 이중장부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곧 사법당국이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김대근 사상구청장이 당선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선거비용은 1억 2,800만 원. 사상구청장 후보에게 허락된 법정 선거비용 1억 5,400만 원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돈 말고도 숨겨진 선거자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김대근 후보 캠프의 비공식 선거 장부입니다. 김 후보가 지인들로부터 받은 돈이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돈은 선거 물품을 사거나 선거 사무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수기로 기록된 금액만 1,600만 원 이상. 모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납니다. 그냥 그것만 아니고 민감한 부분이어서 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부 항목에서는 오히려 선거 비용을 부풀려 선관위 보조금을 더 타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선거 사무실 건물을 훼손해 500만 원을 건물주에게 보상해줘야 할 처지에 놓이자 홍보 현수막 제작비를 부풀려 이를 선관위에 청구했다는 겁니다. 현수막 제작비는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라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김 구청장은 선관위 소환 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했지만 관련 녹취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어차피 거기 보존 금액에서 나가는 거니까 자기들이 시공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준다 이렇게 해야지. 말을 잘 해라. 그걸 잘 정리를 해야 된다. 확인했을 때 보상을 했다 말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관위는 이 밖에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선거 비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후보자 토론회에도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유를 대며 고의로 불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 선거 자금을 썼다는 주장까지 당시 캠프 내부에서 불거지면서 조만간 검찰 수사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네, 앞서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운봉산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 주변으로는 병원과 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서 100여 명 가까이가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건조한 날씨에다 강풍까지 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 송광모 기자가 계속 나가 있는데요. 송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운봉산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불은 5시간이 지난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과 산림청이 헬기 14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쳤지만 큰 불길은 잡지 못했고 해가 진 현재는 모두 철수한 상황입니다. 해운대구 운봉산에서 불이 난 건 오후 3시 20분쯤입니다. 불이 나자 인근 요양원 환자와 장애인 시설 입소자, 중학교 교직원 등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1등급, 2등급 어르신들이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는 잡았다 해서 지금 소방관 대원들이 경찰분하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다시 1층으로 다 대피했다가 다시 지금 1층으로 들어갔었어요. 밤 8시가 넘은 현재 인명피해는 없지만 강한 바람 탓에 불은 기장군 철마면 방향으로 확대되며 임야 6만 제곱미터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일몰과 함께 헬기는 모두 철수했습니다. 현재는 소방대원과 공무원 등 500여 명이 현장에 남아 추가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로 산림이 바짝 마른 데다 바람까지 강해 진화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화대가 더 이상 야간에는 화재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내일 일출이 되면 저희 인근에 있는 소방 헬기 전체를 동원을 하고 소방당국은 화재 대응 2단계를 발령했으며 운봉산 출입로를 모두 봉쇄했습니다. 또 민가와 맞닿은 지역에 소방대원을 집중 배치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봉산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르노 삼성차의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생산량 감소로 인한 지역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지역 경제계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협상 타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르노 삼성차 노사의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이 10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섭만 24차례, 노조도 총 52차례에 걸쳐 210시간 부분 파업을 벌이는 등 노사 갈등은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르노 삼성의 지역협력업체 상당수가 생산량 감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차의 부산 경남 지역 협력업체는 90여 곳, 일부는 납품 물량 감소가 급여 감소로 연결돼 고용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상이 경제가 장기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높고 특히 비중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는 잘못하다가는 공장 폐쇄도 고민하는 기업도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커지자 오고돈 시장이 르노 삼성 노사를 찾는 등 부산시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르노 삼성 사태는 저희가 뿌리 참내가지고 마치 들어와서 얘기도 못하면서 전부 지금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하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조속한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고는 있지만 르노 삼성자동차의 노사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협력업체들의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발암물질의 무방비로 노출된 소방관서의 심각성을 저희 부산 MBC가 보도한 이후 부산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대책이 마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1급 발암물질인 디젤 배출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소방관서. 특정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했던 소방대원 5명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과 전문 기관의 측정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되자 정치권에서도 발암물질 소방관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의원실 측은 관련 보도를 확인했고 소방청을 통해 발암물질 위험이 큰 소방관서의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와 부산소방본부가 내놓은 대대적인 개선 대책을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부산소방본부는 최근 전라북도의 요청으로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 규모, 투입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의 매연배출 시설 5개년 설치 계획 수립에 따라 전국으로 매연배출 설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던 관련 예산의 투입 시점을 올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 오는 12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오거돈 시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올해 안에 대구공항 통합 이전 최종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500만 대구 경북 시민의 염원이 잘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대구 통합 신공항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은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하면서 500만이 사는 대구 경북에도 통합 신공항이 필요하고 800만 명인 부울경 지역에도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문 후보자가 해양수산 정책을 책임 있게 수행할 적격성이 있다고 기재했으며 자녀의 한국 선급 특혜 채용 의심과 위장 전입 등 도덕성과 준법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부적격 내용도 함께 명시됐습니다.